자, 성준이가 왔습니다. 출석을 체크할게요. 모두들 잘 들리죠? 얼굴, 마이크도 좀 켜고, 사람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죠. 선생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힘들다. 잘 들려요? 네. 네. 자, 고맙습니다. 민모 왔고, 아니 왔고, 하경이, 성준이, 진우, 지환이 왔고, 진우 왔고. 나머지는 지금 안 왔네요. 어허. 자, 유리함수 어제 배운 거 심화 내용 얘기해 줄 것 좀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더 확실하게 알아나가는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제 배웠던 게 이제 뭐냐면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 유리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유리식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거는 유리수를 다루는 것과 똑같아서 뭐 통분한다거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였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 치, 교, 대, 주, 점인데 우리가 요 주기성이 없으니까 평행이동으로 이렇게 대신했었죠. 그 다음에 정역에 관련해서는요. 정역과 관련해서는 뭐가 중요했느냐? 분모가 0이 아닌 그런 x, x 값은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아닌 실수. 이게 바로 x 값의 정의였죠. 자, 그거에 따라서 치역은 나올 거고요. 사실 이게 맨 뒤에 써 있지만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은 이거죠. 첫 번째로 무조건 점근선을 찾아라.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유리함수는 점근선 찾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차함수를 배울 때를 떠올려 볼까요? 이차함수를 배울 때 기본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표준형을 배웠죠. 그리고 일반형을 배웠습니다. 물론 표준형을 배우기 전까지는 두 가지를 했었죠. 기본형을 X축으로 이동한 것, Y축으로 이동한 것 두 개로 배웠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 과정이 앞으로 배울 모든 것이 다 이렇습니다. 고2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함수를 배울 때도 똑같습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때도 똑같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놓으면 정치, 교대, 주점이랑 바로 이 기본형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 합쳐서 표준형, 그리고 일반형. 요것만 알아놓으면 뭐 모든 함수를 갖고만 와봐. 여기다 세개 배열하면 끝입니다. 자, 이차 함수는 y는 ax제곱이 있었죠. 물론 a는 0이 아닌 케이스였습니다. 그거를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a x-p의 제곱이었고요.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ax제곱 더하기 q였습니다. 이걸 동시에 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표준형이죠.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였습니다. 그럼 일반형은 뭐냐? 이거를 쭉 전개해서 전개한 식으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죠.
이게 일반형이었어요. 우린 일반형의 장점이 뭐였어요? 일반형의 장점. 아유, y절편 하나 쉽게 알겠네. 이게 일반형의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얘를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야 꼭지점을 알 수 있었죠. P, Q.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과정이 모든 함수에 다 똑같다는. 그래서 이차 함수를 제대로 배워놓으면 그 체계를 배워놓으면 모든 함수에다 갖다가 써먹으면 된다. 자, 그럼 마찬가지겠죠. 유리함수도 기본형이 있었을 겁니다. y는 x분의 k. 근데 여기서 k는 0이 아니래야 됩니다. k가 0이면 x값에 관계없이 y는 x분의 0에서 그냥 y는 0이니까 얘는 그냥 상수함수입니다. 만약 k가 0이라면 그래서 k가 0이 아니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뭐였어요?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야 얘가 이차 함수지. a가 0이면 얘는 y는 0 상수함수다. 이 얘기였죠. 자, 이게 기본형이고요. 이거를 가지고 두 가지만 있죠. k가 0보다 클 때, k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든 걸 하는 점근선이 뭐냐? x는 0, y는 0, 즉 y축, x축. 그 다음에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거를 배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했어요? 표준형을 배웠죠. 표준형은 뭐냐? 바로 y는 x분의 k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x-p분의 k 플러스 q가 됐더라. 그러면 제일 먼저 점근선 본다 그랬죠? 점근선이 어떻게 바뀌냐? 점근선은 x는 p, y는 q로 바뀐다.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이제 대칭성까지 본다면 이건 뭐의 대칭이에요? y는 x의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죠. 선대칭으로 보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의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점대칭으로 보면 0,0에 대하여 대칭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점근선까지 이렇게 파악했다면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 이거죠. 자, 대칭성 평행이동을 했잖아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어요. 그래서 y 대신에 y-q를 넣고요. x 대신에 x-p를 넣다 보면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바뀌죠. 하나는 y는 x p 플러스 q 이거의 대칭이고요. 또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p 플러스 q의 대칭이에요. 요거의 대칭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수학 공부는요. 이제 중학교 다 지냈죠? 그리고 고1이 됐잖아요. 그 중학교 때처럼 그냥 막 문제 풀면서 문제에서 나온 거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서 유형별로 익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이런 식으로 미리 다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건 내가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익히는 게 아니라 벌써 이제 공부하는 방법 웬만큼 다 알아서 딱 미리 다 해놓고 야 이런 거 나오냐? 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문제 푸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집 한 것만 풀어도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쟤는 어떻게 교과서는 보는데 막 이 생각 저 생각해서 다 알지? 쟤는 뭐 라이트센 하나 풀었다는데 왜 100점이지? 나는 라이트센에 센에 RPM에 개념 원리에 5만 가지 다 풀고 그랬는데도 왜 나는 10점밖에 안 나오지? 그 차이입니다. 이런 걸 미리 다 해보는 거죠. 수학적 언어로 표현까지 하고
이제 고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대칭성도 이렇게 알게 됐죠. 그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는지 알았고, 점근선 됐고요. 자, 대칭성 중에 이건 이제 선대칭이었습니다. 이건 선대칭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점에 대하여 점대칭일까요? 0,0의 대칭이었는데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만큼 평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 p, q에 대하여 점대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이제 표준형 다 해봤고 그래프도 그려봤고 여기서 우리 그거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서 교점을 한번 찾아보죠. 교점. 여기서의 교점은 나중에는 막 그래프끼리의 교점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는 순수하게 x절편, y절편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있다가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요. 이거 역함수의 그래프가 있고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두 그래프의 교점. 그것도 볼 겁니다. 그러니까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도 볼 거고요. 또는 두 개 그래프를 막 주겠죠. y는 fx와 완전히 새로운 y는 gx의 교점. 근데 이 gx가 별거 다 나오겠죠. 우리가 배운 거 다 나오겠죠. 야, 너 일차함수냐? 일차함수일 수도 있죠. 유리함수랑 야, 이차함수랑 만나는 걸 할 거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야, 이제 또 다른 유리함수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리함수 배우면 무리함수일 수도 있고요. 뭐 함수는 아니지만 원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우리가 배운 게 다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심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심화 안 해도 학교 시험 100점 맞을 수 있죠.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고2, 고3 가면 그냥 이런 거 막 섞는 거예요. 그래서 고1 때 미리 그런 걸 좀 접해본 애들은 고2, 고3 때 잘하죠. 고1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왜 잘할까요? 뭐 여기 그 아이폰이라고 있는 친구 있잖아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내가 물어보면 중1 거를 기억하는 두 명이 있는데 몰라요. 건준이도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말은 안 해서 그런 건지 보면은 성훈이랑 다은이가 그런 거 답을 말 잘하거든요. 그러면 알지만 답 안 했다고 치고 말했던 사람 중에 그 중1, 중2 거, 중3 거 잘하는 친구들 지금 고1 거를 제법 하죠. 제법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고1 때 이런 거를 다 해놓으면 고2, 고3 때 잘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거를 전개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전개하면 이게 일반형이 되죠.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바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형이 나왔어요. 일반형이 나왔어요. y는 ax 더하기 b 나누기 cx 더하기 d 이런 형태죠. 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c는 0이 아니라야 한다. 그 다음에 AD-BC가 0이 아니라야 한다.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들은 어떤 함수를 다루냐면요. 유리함수가 있고요. 유리함수 중에 방함수가 있죠. 방함수는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는 뭐냐면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우린 지금 이걸 다루는 겁니다. 우린 지금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이건 뭔데요? 다항함수요. 그냥 뭐, 중학교나 고1 앞에서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상수함수, 이겁니다. 다항함수. y는 ax n제곱 플러스 b x n 마이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루는 거예요. n이 1이면 1차 함수, n이 0이면 상수함수.
n이 2면 2차 함수, n이 3이면 3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는 고2 때부터 배우고요. 지금 우리 이거 배우자는 거예요. 분수 형태로 표현된 이런 거. 자, 볼게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지. 1번. 만약에 C가 0이면 이 함수는 뭘까요? 써볼게요. Y는 C가 0이죠? 그럼 그냥 D분의 AX 더하기 B입니다. 이건 무슨 함수예요? 1차 함수입니다. D분의 A를 계수로 갖고 있는 X. 상수항은 D분의 B. 얘는 1차 함수죠. 그러니까 여기 당함수에 들어가는 거지. 지금 우리가 자꾸 보려고 하는 당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C가 0이 아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AD-BC가 0이 아니다? 그러면 AD-BC가 0이라면 이거 무슨 뜻이냐? 이건 AD는 BC라는 뜻이고요. 이 얘기는 또 뭐냐면요. 양변을 뭘로 나눠볼게요. CD로 나눠볼게요. CD로 나눠볼게요. 그럼 얘는 C분의 A가 D분의 B라는 얘기거든요. 그 값이 어떤 일정한 뭐라고 할까요? KL, M, K. K로 쓰면 저걸 쓸 거니까. L이라고 할게요. 이게 일정한 값이다. 그럼 이게 뭐가 되겠냐 이거죠. 잘 봐요. 여기 지금 C분의 A와 D분의 B가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 얘의 비율과 얘의 비율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드는 게 여러분에겐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2x-3인데 여기가 6x-9야. 지금 비율이 일정하죠. 요 2분의 6의 비율이 이게 3이죠. 요 비율도 3이죠. 즉 얘가 3인 거예요. 그럼 얘는 있잖아요. 우리가 유리식을 간단히 해보세요. 그럼 x가 2분의 3만 아니면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돼서 x가 2분의 3만 아니면 이게 아까 얘는 3이에요. 3. 이거 뭐야? 상수함수입니다.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늘 3만 나와요. 즉 x가 2분의 3이 아닌 모든 x에 대하여 y는 3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얘는 상수함수예요. x에다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x에다가 1 집어넣어봐요. y가 얼마예요? 3이에요. x에다 100 집어넣어봐요. y는 얼마예요? 3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래야 된다. 즉 이 비율이 같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선생님, 이런 거 심화 과정을 우리 왜 배워요? 이거 심화 과정 아니에요.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아무도 그 얘기를 언급을 안 하거나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그걸 사용한 걸 하면 어렵다 그러는 거죠. 이건 무리함수네. 자, 여기 있죠? 봐봐,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인데 이 말이 있어요. 다들 그냥 문제 푸는데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내면 이제 애들이 어렵다고 그러죠. 자, 여기 나왔죠? 다 나왔어요. C가 0이면 다항함수. C가 0이 아니면 이게 되고 상수함수가 돼. 왜? 뭐, 물론 그 설명은 안 나와 있죠. 어? 그건 여러분 보고 실험을 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변형을 해서 하면 되는데
결국은 대부분의 문제들이요, 이 일반형으로 나와요. 일반형으로 y는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가 나오고, c는 0이 아니고 ad-bc가 0이 아니다. 물론 요거는 대신 이렇게 써도 됩니다. c분의 a가 d분의 b가 아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겠어요? 1번 정의역 한번 봐야겠죠? 2번 치역 한번 봐야겠죠? 3번 교점을 봐야겠죠? 여기선 이게 중요해집니다. 왜 중요해지느냐? 기본형이었을 때는요, X절편, Y절편이 없어요. 자, 기본형 볼까요? X축이랑 안 만나죠? Y축이랑 안 만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표준형부터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되다 보면 X절편 나오죠? Y절편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교점으로서 X절편, Y절편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대칭성. 여기서도 이제 대칭성이 원래 기본형은 어땠어요? 자, 점대칭은 뭐냐 하면 요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하고, 선대칭은 뭐냐? 나 스스로 y는 x에도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에도 대칭이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의 대칭이다. 근데 이제 이게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x축으로 p만큼 y축 q만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물론 요걸 가지고 그냥 평행 이동을 해도 되죠.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래도 되지만 그냥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서 p, q를 지난다 이걸로 구해도 되죠. y는 마이너스 x, x가 p일 때 y가 q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다음 y는 마이너스 x, x가 p일 때 y가 q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점대칭은 뭐냐? 바로 P, Q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자, 충분히 이해가 좀 되나요? 대칭성, 점대칭, 선대칭, 이거를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처음 하는 거 익숙하지 않을 때 문제만 풀어보면 익숙해질 텐데 어제라 아직 문제를 못 풀어봤을 것 같아서 정치교대. 자, 이거 주점이지만 주기성은 없으니까 평행이동을 한 거.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냐,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냐. 6번, 점근선. 이 점근선이 제일 먼저죠. X는 뭐, Y는 뭐.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잘 들어봐요. 원래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갖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도 그냥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y는, 자, 우리 이런 거 있죠? 먼저 예를 들어서 몇 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x-2분의 3x 더하기 1이에요. 얘를 바꾸려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a분의 b가 무슨 뜻이에요? b를 a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몫이 있겠죠. 그 다음 나머지가 있죠.
그럼 A분의 B를 어떻게 표현해요? 얘는 몫이 Q고 분모는 A인데 나머지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려워 보이나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봐봐요. 27을 5로 나눴어요. 그럼 27을 5로 나눠봅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으니까 헷갈리겠죠? 4로 나눠볼게요. 4로 나누면 4, 6은 24. 나머지 3. 그럼 얘를 어떻게 써요? 몫이 6이니까 6이라고 쓰고 나머지가 3이면 분모는 여전히 4인 상태니까 4분의 3 이렇게 쓰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 4분의 얘는 4로 나누면 뭐냐? 6에다가 3이다. 그런 말이죠. 4, 4에서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건 6이야. 그리고 요 나머지를 보고 4분의 3이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느냐? 이걸 보면요. 얘는 어떻게 나눠야 돼요? 3x 더하기 2를 x-2로 나눠야죠. 자, 몫이 뭘까요? 몫이 뭐예요? 3이죠. 그래서 요것만 보고 너 3이구나 3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요번에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뭐냐면 이거를 보고 얘가 도대체 뭐가 되는지 알려면 4분의 6이 있네. 4 곱하기 6하고 3을 더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x-2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얘를 이쪽으로 통분을 한다면 3에다가 결국 뭐냐면 이게 이거죠. 얘를 통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x-2에다가 3x- 이렇게 통분하겠죠. 그리고 뭔가를 더 더하면 그게 1이 나온대요.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6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7이 되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7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으면 사실 이 과정이랑 똑같은 과정, 이걸 계산하는 과정은 똑같은 건데 그 원리를 아니까 그냥 굳이 안 나누고 머릿속으로 나누면서 답을 쓰겠다는 거예요. 잡아. 3x 이게 뭐냐면 3x-2죠. 그게 지금 요거예요, 요거. 3을 이쪽으로 분모 x- 통분을 하면 이렇게 올라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거를 빼면 7이 되죠. 그래서 이 7을 여기다 적겠다는 거예요. 7을 여기다 나머지를 적겠다는 거예요. 자, 연습해 봅니다. 자, 누구 시키지 모르니까 마이크 전부 다 키시고요. 그냥 바로 부르기 할 겁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1. 자, 이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바로 부르는 거야. 자, 마이크 안 킨 사람 시켜야지. 하경이 시켜야 되겠다. 하경이가 마이크를 안 켰으니까 하경이를 시켜야지. 진짜 얼굴 안 보여줘. 얼굴 안 보여주면 정말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르는데. 관준이 조금 늦게 들어왔죠. 경호이도 안 들어오고. 오늘은 완전히 지밀리치. 하경이만 추가로 들어왔구나. 자, 하경이가 답을 불러보세요. 하경이 자는구나. 네, 불러봐. 여기는 뭐야, 여기는? 마이너스이겠죠. 왜냐면 이거 2x-1을 마이너스 x 더하기 3으로 나누면 요 개수들만 보면 되죠. 요 개수들이 이게 몫이 될 거고.
그럼 거꾸로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에서 얘가 1로 올라가면 2x 마이너스 6이 되죠. 여기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6이야? 플러스 5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5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머릿속으로 한다 이거죠. 이거 안 쓰고 이런 거 안 쓰고. 왜?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죠. 응? 연습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자,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표준형으로 바꿨으면 그냥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의 원했던 건 이거를 A, B, C, D를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바꿔보라는 겁니다. 자, 한 번씩 해보세요. 한 번씩 해보시고, 요거는 건준이한테 물어봐야지. 마이크를 안 키니까. 자, 나는 아직 초보자예요. 직접 나눠야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뭐겠어요? C분의 A가 몫이죠. 그럼 AX 더하기 C분의 AD. B 마이너스 C분의 AD. 이게 나머지죠. 그러면 Y는 CX 더하기 D분의 C분의 A. 에이, 무슨 소리? B 마이너스 C분의 AD 플러스 C분의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여기입니다. 자, 표준형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표준형에서 y는 x-p분의 k 플러스 q에서 점근선이 뭐였어요? 점근선. x는 p, y는 q였죠. 바로 요것이 0이 되는 x값. 그 다음 요거는 그냥. 그러니까 요게 0이 되는 x값. 점근선. x는 마이너스 c분의 d. 요거 y는 c분의 a. 짜잔. 왜 이게 중요하냐? 아니, 점근선을 구하는데 표준형으로 안 바꾸고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표준형으로 바꿔도 바로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여기로 오죠. 그 다음에 요것이 0인 x값. 그게 요거죠. 그래서 요 값은요. 바로 cx 더하기 d는 0인 x값이에요. 요건 뭐예요? 바로 x 계수들의 비율 요거죠. c분의 a. 자, 그러면 이해되죠? 자, 요거 볼게요. 요거 가지고 점근선을 건준이가 얘기해 봅니다. x는 건준이 잔다. 아이, 민모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키세요, 마이크. 네, 자, 점근선 x는 음, 안 듣고 있나? 들으면 돼. 성준이 x는 2, 그렇지. y는 어, 마, 어,
3, 그렇지. 이게 뭐라고요? x는 할 때 요 부분 이게 0인 x값 이거는 x항들의 개수들의 비 이유는 바로 해봤잖아요. 우리가 직접 해봤잖아요. 분명히 표준형 이렇게 돼 있을 때 x는 p, y는 q잖아요. 왜? 원래 x는 0, y는 0이었는데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알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놓으면 어차피 이거는 여기 안 바꿔도 된다. 그다음 요거는 지금 몫으로 나올 요 부분이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그냥 바로 안다 이거죠. 자, 그러면 표준형에서 이거 정의역이 뭐였어요? 치역이 뭐였어요?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였죠. y는 q가 아닌 모든 실수였죠. 그러니까 이거 정의역 바로 안다 이거죠. 정의역이 뭐예요? 물론 굳이 또 이렇게 이거 함수니까 아니 집합이니까 x는 마이너스 c분의 d가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들어갑니다. 그건 결국 이 값에서 여기서 없다는 얘기는 점근선이 그 부분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거고요. 치역 y바 y는 c분의 a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된다. 즉 y는 절대로 그 값을 그 y c분의 a에는 함수값이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치역이 없다. 그 함수값이 절대로 c분의 a는 안 나온다 이 얘기죠. 자, 우리 x절편 y절편도 여기서 한번 x절편 y절편 구해 볼까요? x절편 y절편은 사실 구하기 쉽죠. 왜냐면 x절편을 구하려면 y는 0일 때 x값을 구하면 되잖아요. 자, x절편 이번에 마이크 전부 다 키세요. 마이크 키세요. 진우가 얘기해 보세요. 자, 지금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 x절편 뭐예요? 3, 아닙니다. x절편 2, y에다 0을 넣어봐요. y에다 0을 넣어요. 분모는 0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이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x절편을 구할 때는 이것만 보면 되겠다. 이것이 0인 x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바로 x절편이죠.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죠. 근데 얘는 어딘가 볼까요? x가 0일 때 y값이 x가 0이래 0이래 요거죠 요거. 요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생김새를 통해서 지금 막 다 알아내고 있죠. 점근선도 알아내고 그냥 그 상태에서 정역, 치역 알아내고 점근선 알아내고 x절편 알아내고 y절편 알아내고 바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되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직접 보고 했는데 여기서 x절편, y절편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을 구하는 거죠. 집어넣어 보세요. y가 0이다. 여기다 할게요. y가 0이다. cx 더하기 d, ax 더하기 b 이게 0. 근데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고 물론 분모 0이 돼. 얘가 0이라면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뭐예요? 여기입니다. 요거는 0인 x 값이 x절편입니다. 야, 여기 식에서 다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x절편입니다. 다음 y절편 볼까요? x는 0일 때의
y 값입니다. x는 0일 때 y 값이라 0 더하기 t 0 더하기 b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y절편이에요. 이제 우리 일일이 구하지 않고요. 보자마자 다 알죠. d분의 b가 y절편이다. 됐죠? 대칭성, 점대칭, 선대칭은 결국 점대칭은 뭐의 점대칭이겠어요? 마이너스 c분의 d, c분의 a. 얘가 뭐예요? 얘가 pq죠. 얘가 pq. 그거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있죠. 정역 아닌 거. 요거 아닌 게 바로 PQ예요. 그건 또 어디 있어요? 점근선에 있죠. 점근선이 바로 X값, Y값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선대칭은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죠? 굳이 써볼까요? 아까 이거 기억합니까? Y는 X 마이너스 P 플러스 Q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P 플러스 Q가 있었어요. 이걸 그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왜? P는 요거고 Q는 요거니까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죠. 자, 그럼 Y는 물론 아우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복잡해요. 수가 나오면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수로 간단하게 계산해서 끝내버려요. 근데 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제 수학은 점점 추상적인 걸 다루기 시작하잖아요. 미적분부터 지금 극한 가고 이러면 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문자만 가지고 모든 관계를 표현해요. 고도의 어떤 추상적인 고도의 지능을 필요. 그걸 지금 좀 연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들 가끔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네모 빈칸 느낀데 아니 수는 하나도 없고 막 문자만 가지고 막 쭉 얘기하잖아요. 그거 익숙해져야 돼서. 자, 요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y는 x 플러스 c분의 a 더하기 d입니다. 왜? 마이너스 p가 뭐예요? p가 이건데 이게 p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p 하면 그냥 c분의 d죠. 그 다음에 q를 더하는 거죠. q가 이거죠. 그러니까 c분의 a죠. 더하면 뭐예요? c분의 a 더하기 d. 자, 여러분 이거 완전히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선생님 일반적인 원래 수업이거든요. 이제 자꾸 하려고. 여러분 이해 못한다고 왜냐면 몇 번 해봤더니 전혀 기억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왜냐면 여러분이 점점점 성장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해야지. 근데 이거 이해 못한다? 괜찮아요. 왜? 수로 나온 건 다 풀 수 있을 테니까. 자, y는 마이너스 x에다가요. 플러스 c분의 a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세한 거 본인이 해보면 알아요. 평행이동도 어떻게 한 거예요? 전부 이거예요. x축으로 어떻게? 이거만큼. y축으로 어떻게? 이거만큼. 왜? 이게 전부 다 뭐예요? x축으로 p만큼 y축 q만큼. 그러니까 pq를 알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pq를 어디서 알아내? 이 식에서 그냥 알아낸다. p는 뭐? 이게 0인 거. q는 뭐? 이거. x절편 뭐? 이거 0인 값. y절편 뭐? 이거. 다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끝났고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이제 푸는 거예요. 자, 답품 보겠습니다. 교과서도 보고 답품도 보는데, 음, 이제 이거는 다 설명했기 때문에, 요거 나오면 이제 할 수 있죠. 바로 전게 뭐예요?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서 풀어야 되지만, 물론 만들어서 풀기도 하지만 요거 보이는 그대로 풀겠다 이거죠. 자, 해볼게요. 자, 이거 보고 그냥 점근선 불러봅니다. 점근선의 방정식, X는 불러봐. 불러봐. 좋아요. 다시 되돌아갑니다. 원래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y는 x-p분의 k 플러스 q로 바꾸면 점근선은 x는 p, y는 q였어요. 그럼 바꿔요. 모르겠으면 바꿔요. 이것도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다 해도 되죠. 그런데 여러 번 수없이 반복해봐요. 그 순간 뭘 알게 되는지. y는 자 이게 있죠?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이거 있죠? 플러스 1. 이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난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는지 다시 보여줄게요. y는 x 플러스 1분의 요것만 모르는 것뿐이에요. 왜? 요게 이거니까요. 그럼 얘가 이걸로 통분이 돼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x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돼가지고 x 플러스 1분의 여기 통분되면 2x 플러스 2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2x 플러스 1이야. 아이고 여기인데 마이너스 1 해줘야 되겠네. 이걸 머릿속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 연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맨날 이짓하거나 이짓하거나 해야 된다고. 그냥 이거 보자마자 이게 나와야지. 이게 현재 이렇게 되면 수업의 효과가 내가 100을 기대하고 있는데 한 20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마이크 안 키죠? 화면 안 키죠? 제대로 듣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치 가만히 앉아 수업만 듣는 그거보다 더 못한 상황이죠.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되는데 자 화면 전부 다 키세요. 지금 내가 그거라고 했는데 대답을 못 하잖아요. 하경이, 민모, 건준이 전부 다 화면 키세요. 다은이도 화면 키세요. 네. 하경이 화면 키세요. 건준이도 화면 키시고 다은이도 화면 키세요. 하경이 자고 있구나. 왜 화면을 안 키지?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건준이도 왜 화면을 안 키지? 화면 못 키나? 자, 마이크도 전부 다 키세요. 지금 문제 내자마자 바로 부를 겁니다. 답을 그냥 말하세요. 자, Y는 자, 하경이 숫자 두 개만 불러보세요. 2랑 3이요. 2랑 3이랑 자,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로 바꾸는 겁니다. 자, 5초의 시간을 주고 시킬 겁니다. 시작. 자, 건준이 부르세요. 일단 여기는 알죠? 뭐예요? 아, 여지껏 설명했던 게 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자,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나누기죠. B 나누기 A는 이거죠, 이거. 나누세요. 나눠서 대분수처럼 표현해 보세요. 아, 이런. 그냥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자마자 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했는데, 홍준이 할 수 있죠. 예, 하긴 했어요. 어, 민뭐 할 수 있죠. 예, 근데 맞은지는 모르겠네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3분의 20을 이렇게 했어요. 6 더하기 3분의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얘 다시 통분해서 일로 가보면 되죠. 사실 이 과정을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과정을 내가 암산으로 통해서 이걸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건지 해결했죠? 네. 어. 자, 분자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5. 7이죠. 네. 얘는 플러스 3이죠. 네. 이거를 실이야 들어가. 자, 이거를 먼저 어차피 얘를 얘로 나누면 x항의 개수가 이걸로 이거를 나눌 테니 3이 나오겠구나. 몫이 그렇게 나오겠구나. 이걸 아는 거지. 안 나눠봐도. 그래서 먼저 여기다 3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얘는 이거 있을 거고 여기다 3을 써요. 그러면 얘 어차피 통분해서 이 위로 올라가면 3x 더하기 6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지금 3x는 나오게 만들었죠. 근데 6이 들어갔단 말이야. 얘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보고 마이너스 7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쓰자는 거예요. 일일이 안 나누고. 내가 지금 아까 2번 정도 얘기했거든요. 한 번 하고 또 반복해서 해줬는데 지금 전부 다 이거 안 키고 있으니까 아유 이 설명한 게 제대로 들리지가 않았나 보구나. 그래. 자, 그러면 이렇게만 되면 점근성 금방 쓰죠. 이거 보고 알죠? x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고 이거 보고 알죠? y는 3인 게 점근선이죠. 왜 이게 점근선이에요? 원래 x는 0, y는 0이었는데 얘를 평행이동했잖아요. 얘는 원래 뭐였어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7이라는 그래프였어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였어요. 근데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7만큼 얘를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점근선이 이거 절대 없잖아요. x값이. 그 x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 되는 거고요. y는 7, 2가 점근선이 y는 3, 얘가 왜 7이라고 썼어? 3인데. y는 3, 얘가 점근선이 되는 거죠. 이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 외워지는 겁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냥 외워져야죠.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자꾸 푸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풀다. 여기 있는 값을 그냥 한다더라. 그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통해서 내가 마음속에 외워져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 멘붕에 빠지게 돼. 내가 이거 뭐였지? 왜 이렇게 했지? 스스로 뭔가 해결해내지 못하죠. 근데 수학을 그렇게. 자, X절편, Y절편 구해보세요. 방금 전에 아무런 계산 없이 1초 만에 X절편, Y절편을 구하는 법을 설명했는데요. 이해가 안 됐었나? 아니면 잘 안 들어서 그런 건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됐었으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요. 만약에 잘 안 들었었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어떤 상황이든 누구의 잘못이든 누구의 태만이든 관계없이 선생님 잘못일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이해가 덜 되게 여러분에게 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집중을 덜 해서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돼야 되니까 자, 알아낸 사람 한번 알려주세요. X절편 뭐예요? 3분의 1이죠? Y절편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아무런 계산하지 않았어요. 왜? 계산을 아까 몇 번 하면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원리를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응? 이게 뭐냐 똑같이 2 곱하기 5를 우리는 그냥 10이라고 알죠. 왜? 2를 5번 더해보니까 그 안에 벌어진 걸 알기 때문에 그냥 2 곱하기 5가 10이라는 걸 알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 그림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x절편이 음수가 나왔어요? 양수인데? y절편이 음수인데 양수가 나왔어요.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이걸 구해봐야 제대로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3분의 1. 양수, 음수.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고2, 고3 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x절편이 3분의 1,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5. 선생님은 어떤 계산하셨습니까? 다시 해줄게요. 요번에 잘 들으면 알 거예요. 사실 여기다 대입해보면 돼요. x절편을 구하려면 y는 0일 때 x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y에다 0을 대입해봤어요. 그래서 x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양변에 x 더하기 1을 곱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 곱하기 x 더하기 여기는 무조건 0일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0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만 알아야 되냐면 이런 게 분수식, 유리식에서 0인 거를 구해라 그러면 얘가 0인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보고 이거 0, x는 3분의 1 그냥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아니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됐죠? 얘는 0인 x값이 x절편이에요. 두 번째, y절편을 구하래요. y절편은 x가 0일 때의 y값이잖아요.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해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여기 x 들어간 자리는 전부 0이 돼버리거든요. 그 이것만 남잖아요. y가 이거예요. 그래서 y는 그냥 2분의 마이너스 1하고 여기서 그냥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아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이거 안다는 거죠. 자, 어, 나 아직도 이해 안 된다. 그 이모티콘 아무거나 보내보시. 아직도 나 이해 못하겠다. 없죠? 이모티콘을 못 보내서 그런 게 아니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꾸고 나면 점근선도 알죠? 점근선도 알고 x절편도 알고 y절편도 알고 정역도 알고 치역도 알고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럼 딱 하나 몇 사분면 몇 사분면을 지나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거는 사분면 문제는 어디 있을까? 음, 음, 요거 한번 해보죠. 요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지금 정역 물어봤죠? 사실은 치역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정역이 있고 치역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요거는 이제 교점 x 그래프와 x축의 교점. 요거 x절편 물어보고 있죠. 그래프는 요 대칭성 물어보고 있죠. 하나 더 물어봐야지. y는 뭐에 대하여 대칭인가? 요것도 구해보시고. 자, 요게 어떤 사분면을 지나냐고 물어봤는데 요건 뭐냐면요. x절편과 y절편을 묻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죠. 자, 이 문제 한번 정, 시, 교, 대, 평, 점 다 구해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그냥, 그냥. 난 일반형만 봐도 답을 알아.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하는 뿌듯함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뭐, 이 중에 하나
뭐 건준이 정역은 알아냈어요, 건준이? x는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x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실수죠. 치역은 치역은 어, 뭐가 아닌 y가 3이 아닌? 마이너스 3이죠. 어, 일단 이걸 보고 뭐 표준형으로 바꿔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한다는 것도 이걸 본 상태에서 요것이 바로 Q에 해당하는 거죠. 요게 Q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1이 있으니까 요거의 개수. 왜냐하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이 여기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1이 와요. 그럼 우리는 요걸 보고 p 값을 알고 요걸 보고 q 값을 아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요게 바로 여기 들어올 값이죠. 그 다음에 요것은 0이 되는 그 x 값이 여기 들어올 값이에요. 자, 민모. 자, 교점. 점근선부터 먼저 해볼까요? 민모, 점근선. 어, 그 X랑 Y요? 네, 점근선. 마이너스 3분의 5. 음. 맞췄나? 점근선. 3분의 5. 점점 가까워지지만 절대로 만나지 않는 선. 자, 성준이 얘기해볼까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5, 2분의 5 아닐까요? 음. 이게 생각 아닌가? 점근선이 뭐냐면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절대로 만나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래프가 얘랑 안 만나고요. 물론 여러 개가 있지만 바로 X축, Y축에서 안 맞는 이게 점근선이에요. 여기가 만약 2라면 요건 X는 2이고요. 여기가 만약 3이라면 얘는 Y는 3이죠. 이게 점근선이에요. 지금 성준이가 얘기한 건 점근선의 교점을 얘기한 거죠.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뭐냐면 점대칭의 중심이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근선 얘기하는 거예요. 점근선.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3. 왜냐하면 이 그래프는요. 어떤 그래프냐면요. 아,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넣고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에서 X 플러스 2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를 표준형이 이건데 다시 통분해서 일반형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을 거고요. 점근선은 얘가 뭐예요? 얘가 y는 0이고요. 얘가 뭐예요? x는 0. 얘가 점근선이었어요. 근데 이게 통째로 옮겨간 거죠. 얘가 어디로 옮겨갔냐면요.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옮기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겨가지고요. 어? 그럼 그래프가 음 이게 지금 엑셀편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됐다고 치고요. 그러면 점근선이 원래 x는 0이었던 게 어떻게 됐어요?
x는 0이었던 게 이쪽으로 이렇게 갔죠. 이렇게. 그래서 그게 x는 마이너스 2가 된 거예요. 요게 x는 마이너스 2죠. 요건 뭐예요? y는 0이었던 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이 된 거예요. 이게 점근선입니다. 얘네가 절대 안 만나는 점근선. 점점점 가까워지긴 하지만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점근선 들어있지, 정역 들어있지, 치역 들어있지. 근데 그다음에 여기서 그 x좌편, y좌편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평행 이동은 어떻게 한 거예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대칭의 중심은 뭐예요? 대칭의 중심. 자, 원대칭일 경우, 아니, 점대칭일 경우에는요, 바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때 대칭이 된 거고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바로 얘는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선대칭. 자, 얘는 뭔지 구해봅니다. 다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구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문제 다 풀립니다. 진짜로.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죠. 첫 번째, 원래 대칭선이 y는 x, y는 마이너스 x 두 개였죠. 뭐 평행이동 안 했던 기본형에서. 그런데 이거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래서 y 마이너스 q는 x 마이너스 p.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요게 하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q는 x 대신에 x-p,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p 플러스 q 이렇게 변한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고, 또 다른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어차피 평행하게 이동하면 기울기가 안 변할 거 아니야. 기울기 1이고, 그 다음에 그 점근선의 교점인 p, q를 지날 거 아니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또 하나라. 그럼 y는 x 플러스 여기 k 해놓고 x가 p일 때 y가 q, x가 p일 때 y가 q. 그 y는 k가 그럼 뭐예요? k가 마이너스 p 플러스 q죠. 그러니까 y는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로 하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죠? 숫자로 하잖아요. 수로 나온 거 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냥 옛날에 쓰던 거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정도는 여러 번 반복해서 그냥 문자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문자로 표현하던 과정을 수로 계산해서 쓸 수도 있으면 좋겠다. 자, 불러볼까요? 뭐예요? x 마이너스.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x. 어, 자, 이거 알려줄게요. 이건 두 개 더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x일 땐 두 개 더하면 돼요. 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5. 이때는 둘의 차를 q에서 p를 빼면 됩니다. 어렵나요? 자, x절편, y절편 구해볼까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하나도 몰라도 그냥 해도 되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일일이 한 땀 한 땀 하는 방법도 알려줬고 그 과정을 여러 번 경험했더니
아이고, 순식간에 3초 만에 풀 수 있겠다. 그 얘기도 해줬어요. 근데 3초 만에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숙제 다 해보고 그게 다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때는 이해가 될걸요, 아마. 지금 이해가 그냥 안 됐다면. 왜냐면 내가 그 계산 과정을 다 수로 계산해 봐서 그게 남아있는, 그걸 문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그 원리를 알면 앞으로는 이런 구절절 계산하지 않고도 딱 문제 보고 답 쓰고 이게 가능하겠구나. 왜 우리 맨날 그런 거 했잖아요. 3초 컷 이런 거.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자, 엑셀편 구해 볼게요. 마이너스. 지금 이 문제 풀고 있는데요. 엑셀편. 나 아무것도 안 보고 혹시 할 수 있어요? 이식만 보고 엑셀편. 이게 0 되는 값이죠? 네. 마이너스 3분의 5. y절편. 뭐라 그랬죠? 이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다 있는 거야. 이게 0인 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0인 게 뭘 의미하는지. 이거분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분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만 알면 얘를 표준으로 안 바꾸고도 기본적인 건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y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5.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그래프가 어디 어디를 지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그런데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이고요. y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리고 저게 요게 1이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 그려지는데 얘가 잘 봐봐요.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됐을 때 x절편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여기니까 y절편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여기니까 음수죠. 그러니까 x절편, y절편을 구했는데 둘 다 음수가 나왔다면 이게 맞는 거야. 그럼 볼게요. 1, 4분면 안 지나네. 2, 4분면 지나네. 3, 4분면 요것도 지나고 요것도 지나네. 4, 4분면 지나네. 그러니까 1, 4분면 안 지나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는 여기서 x좌표, y좌표는 재빨리 구했더니 둘 다 음수가 나와서 이거네 이거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x절편이 양수가 나오고요. y절편이 양수가 나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x절편 양수, y절편 양수가 이거죠. 이 양수, 이 양수. 그럼 얘가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요. 1, 4분면 지났죠. 2, 4분면 지났죠. 3, 4분면 지났죠. 4, 4분면 지났죠. 다 지난 거예요. 그 문제가 여기 있다고. 이제 뭐 어느 4분면을 지나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러죠. 미지수를 이런 데 어디다가 A 같은 거 미지수 이렇게 딱 주는 거죠. A. 그리고 얘가 2, 3, 4 분면을 지날 때 A 값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 풀던 걸 역으로 추론하는 거죠. 추론해서 A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어딨지? 자, 요거가 이제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시. 빨리 내가 풀어줄게. 자, 해봤더니 y는 써볼게. 마이너스이고요. 마이너스 4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에요. 그 얘를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지나는 거죠. 이게 점근선. 점근선 요거는 x는 마이너스 2고요. 요거는 y는 마이너스 2. 요거 보고 알죠? 요거 보고 알아요. 그러면 이거의 장점 뭐냐면 요거 알아낸다는 거예요. 요거. 그럼 이렇게 될지 알 수 있죠. 얘가 양수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음수면 이렇게 된다. 근데 y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가 x축이 여기 x축 여기 있죠. x가 마이너스 2야. 여기 어딘가에 y축이 있는 거죠.
왜?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어요. y축에 있죠. 그러니까 그래, 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라는데 그러면 x좌편, y좌편을 구해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게 y축이고 x축이야. 그런데 x 점근선이 여기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야.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쪽에 그려져요. 여기 이렇게 그려져. 와, 이거는 x좌편, y좌편 안 해봐도 알지. 왜냐면 여기니까 확실하지. y좌편. x좌편 여기니까. x좌편 0보다 작지? y좌편 0보다 작지? 그러니까 여기 안 지나는구나. 이거 확실히 알지. 이 문제 너무 쉬운 문제야. 원래는 요게 이제 플러스 3 같은 게 나와서 아, 얘가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면 여전히 1, 4분면 안 지나는 거야. 요렇게까지 돼도 1, 4분면 안 지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고 이렇게 되면 1, 4분면 지나는 거지. 그 문제가 뒤에도 있다. 어디 내가 여기다 이거 시험 문제인지 이게 나오지. 여러 번 연습한 다음에 이거는 점근선이 시간이 다 됐다. 점근선이 x는 a고 y는 3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마이너스 하죠. 음수야. 그러니까 점근선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음수니까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점근선 한번 그려볼게요. y는 3인 건 알겠는데 x는 a를 모르겠어요. 정거장 x는 a인데 이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이걸 모르겠는 거야. 그럼 확실한 거 하나는 뭐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여기 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y절편을 한번 y절편. 아이고. y절편을 구해볼게요. 자, x절편을 구해보면 뭐죠? x는 0일 때 a분의 4 더하기 3이에요. y절편은 뭐죠? 미안. 이게 y절편이에요. 이게 y절편. 이게 y절편. 근데 이 부분을 안 지난대요. 이 부분은 안 지난대요. 어차피 말이죠. y는 3을 기준으로 이 위에 있는 거는요. 이 4, 4분면을 절대로 안 지나겠죠. 얘는. 다사분면이면 그 오른쪽 아래. 미안. 이게 아닌데요. 미안. 여긴 안 지난대요. 그럼 만약에 x는 a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분명히 지나겠죠. 그러니까 a는 양수일 때가 이건데 야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 a가 음수일 때 해볼까요? 이쪽에 a가 있어요. 이렇게. 또 여기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서 지나겠는데요? 아니지. 그럼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지. 거길 피해 가겠다는 거야. 사사보면. 또는 여기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x축, y축, 그 다음에 x축, y축의 그쪽 원점은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요 점을 지나도 사사분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y절편이 여기까지 그려볼게. 요 경우는요, y절편이 0보다 작은 경우죠. 그럼 무조건 이렇게 사사분면을 지나가요. 요건 뭐예요? y절편이 0인 경우죠. 그때는 사사분면 안 지나요. 요건 뭐예요? y절편이 0보다 큰 경우죠. 이때 사사분면 안 지나요. 사사분면을 안 지나려면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근데 그건 있어요. 여기서 만약 서술형이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y절편이 여기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왜? 이게 점근선이야. 그럼 y절편은요. 절대로 3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3보다 작아야지. 그래서 y절편은 0보다는 크지만 점근선인 3보다는 작아요. 그럼 이제 y절편을 구해봐야 되겠죠. y절편이 이거죠. 즉 a분의 4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아야 돼요. 그 이제 이 a만 남겨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마이너스 m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 지금 a가 0보다 커요? a가 0보다 작아요? a는 0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양쪽에다가 뭐랄까요? a를 곱해줘 볼게요. 양변에 a를 곱해볼까요? 그러면 부동항이 다 바뀌겠죠. 부동항이 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도 풀고 요것도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건 뭐냐면 a가 a를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긴 4가 되죠. 근데 부도방에 바뀝니다. 3a가 되고. 왜? a가 음수니까요.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죠. 그럼 부동방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걸 풀어보면 a분의 4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이건 양수인데 0보다 작으니까 음수가 돼야 되는데 a는 무조건 0보다 작아야죠.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가 0보다 작다, a가 4, 마이너스 4 이거죠. 이게 답이죠. 즉 a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a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뭐죠? 최대값 마이너스 3분의 4죠.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이 교과서에도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다 푼 문제는요, 전부 교과서에 있는 문제만 뽑아놓은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나머지를 문제풀이를 다시 추가로 더 해줄 거니까 오늘 꼭 다 풀어보고 내일 아침에 질문할 거리 이렇게 해서 핵심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잘 보내세요.